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종로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래 보기 드물도록 집중력이 뛰어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계셨을 텐데 짬을 내서라도 기지개라도 한번 펴보시고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네, 너무 긴 시간이죠. 나름 이 연단에 서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보다 좋은 정보를 잘 설명해 주도록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많네요. 저도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참아 주실 거죠?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일단 나름 자타공인, 저 혼자 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집한 자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요약을 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좀 이과 쪽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어떠한 수시 전략 혹은 논구술 전략 및 대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에서 의치안을 포함한 서영고 등 혹은 뭐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 이들 대학에서 전형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종로학원의 누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좀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서영고 3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상위 15개 교 정도까지 묶었습니다. 전체 대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연세대가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중요하지만 연세대 유형의 경우에는 면접이라든가 서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결국은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든가 일반 선발 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정시로 이월시키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구술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실 만한 지점이 되겠고요. 자, 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서울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한 이래 연대와 고대가 이 최상위권 대학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기 전형과 정시 전형하고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맨 끝이 정시 전형,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합해서 수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대학 총 모집 정원에 대비했을 때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이 성균관 대학이에요. 최근의 추이가 논술 전형을 뭐 폐지해라 혹은 축소시켜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는데 올해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처럼 오히려 증원을 시킨 대학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근데 결국 논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술을 치르는 28개 교에서는 이들 전형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가지고 비율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대략 70% 가까이 됩니다. 서영고를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자, 이들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요. 서울대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대라든가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 모집 인원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을 줄여라 했지만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의 모집 인원만 몇 명 이탈을 시켰고요. 고려대는 공통적으로 학부별로 한두 명씩 감소를 시켰고 성균관대는 오히려 증원을 시켰습니다. 한양대의 감소 인원은 전부 다 문과에 해당합니다. 결국 의예과를 의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 전형의 실 모집 인원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부가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면 정시와 함께 논술 전형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입시 환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특징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제가 의예과, 치의예과의 선발 인원을 표기를 해뒀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전년도 대비 정시 모집 인원을 소폭 감소시켰습니다. 재수생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재수생들이 결과적으로 서울대를 가기 조금 더 재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환경이었으나 올해는 약간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재수생에게는 약간 불리해졌네요. 결국 서울대를 많이 가는 학생, 물론 재수생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재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포함한다면 재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수시 전형을 나눠서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든 일반 선발 전형이든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에 기반하여서 증빙자료, 그 다음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포함한 후에 구술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구술 면접의 강도랄까요?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 전형은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이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은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일반 선발 전형이 작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또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론에서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서울대와 관련된 그 매스컴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아실 텐데 유독 올해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대비 많아진 것뿐이지 결국 특목고 학생들이 정원 대비 훨씬 더 많은 비율이 합격을 했거든요. 결국은 내신 그 자체보다도 학교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어떠한 역량을 지녔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류만 보고도 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선 선발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우선 선발을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반고 출신이라고 한다면 특목 학생에 비해서 서류를 내가 보완을 할 수 없었다면 구술 면접으로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수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 대비 좀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정시 수능 100%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물수능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동점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동점자는 뭘로 선발하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동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정시라 하더라도 좋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더하여서 의예과하고 그 다음 사범계열은 면접을 치릅니다. 근데 이때 의예과는 합불을 가리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만요,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또한 정시에서도 중요하다. 여기까지 서울대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연고대는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만 빼고 학생부, 논술, 정시 전형, 그러니까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글씨가 작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먼저 학생부와 관련해서 보시면 연세대가 이 서연고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2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1단계는 서류가 되겠고요. 2단계가 바로 논구술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구술 면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비슷한 유형의 전형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 다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내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상위 1, 2등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추천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서울대와 연세대학교는 재학생만 쓸 수가 있습니다. 고3 재학생만 쓸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지만 학교에서 추천서를 나에게까지 보내준다면 나 또한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수생 중에서 일부 학생, 드물긴 합니다만
재수생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대학교 지역교정 선발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추천서를 받는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낮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경쟁률은 뭐 다른 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1대1 내외의 경쟁률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앞서 의대의 전형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는데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전형 요강이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의대 모집 정원이 재작년 대비 대략 970여 명 가까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 올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내년 되면 또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집군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모집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의치하는. 근데 올해 정시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고 불안 요소도 많고 지금도 떨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올해 처음 정시가 모집군이 변동되고 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올해 본보기를 삼아서 내년에는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어떻게 어떤 대학에서 어떤 의대든 치든 어떤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률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혹은 어떤 학생들이 몇 점 정도로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취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취해 놓으십시오. 그게 올 하반기 그러니까 후반기에 12월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정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설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발표하는 자료도 보시되 개별적으로 취합하신 자료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특별히 서울 경기권 학생에게는 약간 좀 불리한 면이긴 하지만 전체 정원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지역의 거점 의예과 혹은 치의예과는 의무적으로 30% 내외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학생부가 되었던 내지는 수능 성적이 되었던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간 낮아지고 소위 얘기하는 커트라인도 약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지역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유심히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이 안 됐는데요.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4개 대학을 꼽았습니다. 뭐 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건데요. 근데 지금 약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약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들 대학의 이름을 보시면 카이스트 대학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디지스트 대학이라고 안 부릅니다. 포스텍은 대학입니다. 잘 보시고요. 이들 전형 대충 보셨죠? 일단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수시가 없는 포스텍이 있는 반면 카이스트라든가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시도 있어요. 눈여겨보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 내외 정도로 뽑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이에요. 그 다음 디지스트를 잘 보십시오. 정시인데 수시처럼 전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유수의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다 탈락했다. 그런데 수능 성적도 모자라더라 라고 할 경우에 수시인 양 디지스트를 정시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제가 박스를 치겠습니다. 요 상단에 있는 이 3개 대학은 이름이 맨 끝자 우리말로 풀어내면 기술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과부 소속이 아닌 게죠. 과기부 소속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수시가 되었던 정시가 되었던 더 써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6장이라고 한다면 이들 3개 대학 거기다가 경찰대학, 육해, 공, 사관학교까지 포함하면 10개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6장만이 아니다. 자, 정시는 어떤가요? 가군, 나군, 다군 3장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들 대학 다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장이네요. 그리고 뭐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경우 한 장 더 쓸 수 있습니다. 최소 7장 가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나에게 몇 장 없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최상위권의 어찌 보면 특혜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그냥 무심코 뉴스 보도를 봤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한 뉴스입니다. 어제 발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유니스트라고 아실 거예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법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어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약간 꺼려지긴 합니다. 서울권 학생들은 중앙대나 한양대 정도를 걸고 유니스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경남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한 장의 카드가 더 추가됩니다. 올해 유니스트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이미 한 2시간여 전에 과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떠한 식으로 과탐을 선택하느냐 봤는데 지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대학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자, 먼저 서울대를 비롯하여서 몇 개 의예과 등등등에서는 과탐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탐 선택 조합을 잘 보시고요. 선택은 물론 학생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괜히 물리2가 자신은 흥미롭고 성적도 낼 것 같은데 인원이 적다고 피하는 거, 그거는 애써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고2 내지는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이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비슷한 과목이라면 이 과목으로 선택하겠다. 자, 이는 논술, 구술 과목까지 나중에 수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상위권 대학은 화원생원 조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화원생투 조합이 그 다음 번으로 투 과목을 끼웠을 때는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이 상위권 대학에 진입을 하느냐.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사례가 6개 정도 사례가 있는데, 이들 사례는 정말로 수능 성적 기준으로 극상위권도 소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최자를 뺀 상위권 정도의 학생들밖에 안 돼요. 이들이 어떻게 전략을 수립했길래 목표 대학, 목표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단한 스토리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종로학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자, 논술 전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6월, 9월 수능 어떻게 성적의 변화가 있었는지. 특이한 점이 있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2등급이 괄호가 없는 거는 100분위 성적입니다. 100분위. 그리고 괄호 안은 등급입니다. 자, 항상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시고요. 생명과학 2 과목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 수능에 와서는 극복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국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학습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종 수능 성적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꿈은 수학자예요. 수학 최근에 의대, 치대가 급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수학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연대 수학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학과 정시가 의대를 앞질렀다. 커트라인을 가지고 왔을 때는 라는 설도 많거든요. 자, 이 친구는 서울 연세대학교 수학과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시로 가려면 택도 없겠죠. 제가 너무 강조했나 봅니다. 택자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이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은 한 과목입니다. 합해서 4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개 영역 합 7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꿈이었던 수학과, 그러면 최상위 수학과라면 2군데밖에 없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 근데 서울대는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를 쓰자. 10월 4일 날 시험 보러 가자. 나 수학 좋아하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라인을 보시고요. 6월, 9월 수능을 봤는데 국어 널뛰기를 하고 있네요. 수학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점대가 되겠고요. 영어도 좋지만 수능 때에서는 약간 떨어졌네요. 그 다음 물원 화투가 있는데 이 화투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화투 성적이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의 스토리 결과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국어라든가 화학 같은 자신의 취약 과목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성적대. 6월, 9월 외에도 모의고사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다 봤을 때 널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널뛰기 할 경우에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정시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널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일반적인 패턴이 있느냐? 패턴이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정시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시를 적극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국어가 3등급 매우 낮습니다. 합 7등급을 만족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모두 다 논술로 뚫어낸 녀석입니다. 다음 학생 보실까요? 자, 세 번째 학생인데요. 제가 이 친구는 종락원에서 재수를 한 학생인데 얘를 데리고 설명했던 네 성적을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했는데 설명회가 무슨 설명인데요? 최상위권 설명회. 감히 제 성적을 써도 될까요? 해서 실제로 이 친구는 과탐 성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 성적이 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쓰셔도 될런지, 근데 쓸만한 자리였습니다. 학원에서 뭐 이건 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초기에는 강제를 시키는 듯 하는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흥미를 느낀 거예요. 수학 등급을 보십시오. 잘했을 때 2등급이나 평균적으로 3등급 내외였거든요. 수리 논술로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뚫어낸 대단한 녀석입니다. 최저가 없죠.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학생입니다. 성적 보십시오. 좀 부러운 성적이긴 한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네요. 화투입니다. 화투가 영 극복이 안 됐고 최종 수능까지도 극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 친구는 화투 수능 성적이 안 좋지만 심심하다고 자기 누나 일반 화학책을 계속해서 보았던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에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이해도 심층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해요.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모든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화학만 보게 되면 정말로 제가 그 화학 논술이 뭐 등등 봐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예과를 논술로 뚫어낸 학생입니다. 정시료는 물론 어렵고요. 다음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그 종로학원으로 찾아온 3반수생입니다. 재수 시절에 찾아왔다가 고대로 가더니 한 해 더 하겠다고 반수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 성적이 없고요. 9월과 수능 성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잠깐 쉬었다가 왔는데 그래도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극복을 해냈는데요. 이 친구의 타고난 선택이 원래는 이제 재학생, 재수생 시절에 화학 1을 선택했는데 화학 1이 이 친구가 공부했던 교과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리고 자기가 봤는데 이거 가지고 성적 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구과학 1으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겠다. 이건 지구과학 1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공부하기 편리한 과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부산 일반고 출신이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대 치의학과를 논술로 합격한 사례가 됩니다. 부산의 치의학과가 광역으로 뽑는 일반 전형도 있었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산권, 경남권 학생들만 선발하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네들이 가면 최소 3년 이상을 더 공부한 형이 가는데 당연히 그리고 논술에 대한 노출 빈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하기 쉬웠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학생입니다. 앞서 널뛰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 성적 잘 보십시오. 수학, 영어, 그리고 화투를 보십시오. 널뛰기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매월 모의고사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정시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못 이룰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시 1차도 노리되 수시 2차를 노려놓자라고 해서 수시 1차에 연세대학교 화학과 논술을 지원을 했고요. 수시 2차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논술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특기 전형의 사례를 하나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종로학원 설명회 때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기로 하고요. 자료집을 참고하십시오. 자료집 맨 뒷부분이 급히 쓰긴 했습니다만 최신의 경향,
불과 한 달 이내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적어놨으니까요. 그거를 찬찬히 나중에 살펴보시기로 하고 제가 보여드릴 사례를 먼저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제 이 학생의 수능 물투를 빼고는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내신 등급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퍼펙트죠 거의. 근데 이런 학생들이 지방권이라고 한다면 내신은 이런 내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못하고 종로학원을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가 짜거든요. 2등급이 3개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수능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일반 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내신 1등이라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책자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신다거나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반드시 각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자료집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한 100페이지 내외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대학별로 다 있습니다. 그 대학의 특징, 후기,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확인만 하러 다니세요. 자, 그 다음 서울대학교 이 웹진은 제가 봐도 훌륭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로 가시고요. 거기에 아로리라고 있는 거기에 웹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가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른쪽 끝에 있는 메뉴에 보게 되면 투표해 보세요 이런 항목이 있을 겁니다. 학과별로 상위 학과별로 3명의 학생의 이력이 쫙 나와 있어요. 자소서의 내용까지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 세 학생을 비교해 보시면 얘가 나은지 제가 나은지 갈피가 잡히실 거예요. 그건 누구나 봐도 얘는 될 법한 학생이다라는 게 뻔하거든요. 투표한 결과를 보세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신 결과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제가 여러 개를 쓰려다가 그나마 간추린 게 요 내용입니다. 교과 우수해야 됩니다. 교과 성적의 추이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특정한 과목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교과목은 그렇게 해서 내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3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3학년이라면 3학년 1학기 내신 남았네요. 1학년, 2학년 아직 많이 남았네요. 3학년이라면 좀 다행이고 2학년이라면 더 다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2등급이었다 하더라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재 역량, 가장 현재에 가까운 성적이 3학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수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기필코 한 과목 한 등급이라도 올리십시오. 1학년 올해 기말고사를 치르고 2학기까지 치렀을 때 성적이 다소 낮다. 희망을 가집시오. 2학년 때 올리면 된다. 계열도 분리됐다. 이때 올리는 게 진정한 성적이다. 이러한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특기 전형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한 학생인데요. 전년도에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학생이고요. 지금 동작구 근처에 있는 자사고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뛰어납니다. 학생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문제를 풀이시켰을 때 내용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수능이 매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성적표만 보고 선생님들은 질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네가 거길 갔냐? 근데 최종적으로 진정한 실력이 수능 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성적이 나쁜 편입니다.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를 같이 동시에 합격했고 지금 현재 서울대 치의학과를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기 전형입니다. 자, 이 올해 출제된 구술 면접 문제
책자에 비교적 상세하게 복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특이한 문제입니다.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어떤 문제였냐 보시죠. 수학과학 심층면접 문제 예시입니다. 올해 나왔던 거죠. 수학에서 아까 잠깐 들으셨잖아요. 정리, 정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이걸 인간의 감정을 정리화해보고 이걸 가지고 증명해보라는 정말로 황당무계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일까요? 나름 창의적, 다각적 사고를 할 줄 아는 학생. 근데 평상시에는 돌 플러스 I 취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 특기 전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올해 출제 경향이 어땠으면 내년도에는 어떨 것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구수를 치러야 된다. 학생부 전형이 됐던 특기 전형이 됐던 논술 전형이 됐던 논구수를 치러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려고 써놨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사설 학원 중에서 논술 강사진이 전임 강사진으로 이렇게 규모가 크게 논술만 전담하는 강사진이 저를 포함해서 있는 곳이 종로학원이 유일합니다. 이거 잠깐 보실까요? 10초입니다. 제가 아까 손을 봤었는데 역시나 안 되는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동영상이었는데 한 1, 2년 전쯤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공익 광고로 나오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은 물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봄이 와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선생님이 하는 평이 뭐냐? 이렇게 창의적인 학생,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는 학생, 그런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참교육이다 라고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이과 학생들의 논술식 고사장, 구술면접 고사장에서 이러한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얼음이 녹으면 100% 0도씨에서 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몇몇 구술 예전에 2008학년도에 논술이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 가지로 발휘시키려고 통합적 사고 이런 거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과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능과 맞물려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문제 있었죠. 좀 전에. 인간의 감정을 수학적 정의를 해봐라.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연세대라든가 고려대 내지는 카이스트 등에서 이야기하는 잠재력 평가라든가 수학과학 심층 면접 문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애써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기본은 틀이 있습니다. 단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용인해 주는 전형이 앞서 얘기한 대표적 사례 연대 특기자 전형 같은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계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논술의 출제 유형이 어떨까요? 여기 약간 벗어났는데 맨 밑에는 수리 유형만 출제되는 이화여대, 인하대입니다. 전부 다 의치한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만 포함을 시켰고요. 이게 의치한을 포함해서 연고대까지만 논술 전형을 정리한 겁니다. 책자에는 기본만 나와 있고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인데요. 먼저 상단부터 보시면 수학은 어느 대학이든 공통입니다. 근데 물론 수학이 교과형이 좀 가깝냐 아니면 거의 본고사, 흔히 얘기하는 본고사처럼 깊이 있는 문제를 내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심층적 본고사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경북대라든가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형에 가까워요. 근데 어렵다 쉽다가 그런 걸로 판가름이 될 텐데 어차피 의예권이라면 비슷할 텐데 누구는 쉬운 문제 풀고 누구는 어려운 문제 푸느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요. 연세대학교는 가장 긴 시간을 줍니다.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등은 짧은 시간을 줘요.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니까 달라집니다.
결국은 제한 시간 또한 난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과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과학은 경북대 의의 치의를 빼고는 전부 다 과탐 1, 과탐 2가 출제 범위가 됩니다. 경북대만 1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물화생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이 가능한데 지구과학은 몇 개 대학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구술면접 복잡하죠. 구술면접 복잡한데요. 근데 정리를 잘 해보시면 한 2개 내지는 3개로 압축이 됩니다. 어떻게 압축이 되냐? 서울대 직윤, 연세 학교활동 우수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비슷합니다. 실제로 질문 내용도 비슷하고 형식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출한 서류를 검증합니다. 학생부의 이력, 자기소개서의 내용 검증합니다. 자기소개서 기술했던 독서활동 내역, 그 작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몇 줄로 써놓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학생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니? 어떤 이야기지?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 기반형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별도의 상황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심화되면 서울대 일반전형 의학계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6개,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4개의 면접실이 있습니다. 어느 면접실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음식물 내가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비스가 있어도 되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면접을 실시하는 거 반면 의료 행위 등하고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의료는 기본적으로 윤리식도 있어야 되겠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즉흥적으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다중미니 면접입니다. 의사가 응급 환자를 두고 머뭇거린다, 결단을 못 내린다,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다중미니 면접이고 이 모델은 다른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은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깊이 있게 교과 문제를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 수학이나 과학, 교과와 관련된 깊이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이는 예년에 비하면 약간 얕아졌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이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두려워하겠죠. 사전 연습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연대 특기자와 고대 특기자는 통상 아무 대비 없이 가기는 굉장히 버거운 전형입니다. 구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 문제 형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논술과 가까운 쪽은 특기자 전형,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일반 학과 기준으로 일반 전형과 가까운 것은 카이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이러한 전형들의 면접, 그 다음 서울대 직윤, 고대 학추, 그리고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비슷한 기초 인적성 면접, 심화된 내용이 다중 미니 면접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논구술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간략하게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히나 논술 경쟁률은 의예과는 기본 100대 1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결국은 수시 전형이지만 무엇보다 수능이 중요한 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왜냐? 최저도 맞춰야 되죠. 그런데 공부하는 양상이 수능과 논술이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연세대학교의 일반적인 자연계 학과의 경쟁률이 25대 1 내외입니다. 고대는 50대 1, 60대 1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표면 경쟁률입니다. 여기다가 최저학력 기준을 더 씌워버리면 차이가 생깁니다.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 수탐 합 4에다가 기본적으로 4개 영역 합 7이 나오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꼽아봐야 전국 이과생 24만 명 중에 4.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대략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면
앞서 의치대 인원 보셨나요? 3,500명 가까이 됩니다. 한의대 일부를 빼면 3,000명 정도가 되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인원 다 합하면 딱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은 갈 만한 애들이 맞출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일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갈 경우에는 수능이 그렇게 극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탈하는 경우가 있겠죠. 거의 약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2배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수 정도라고. 자, 그 2배수가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학과라든가 의대를 빼고 수학과나 화생공은 5대1에서 8대1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높은 곳은 10대1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중위권 학과는 3대1에서 5대1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위권 학과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수학이 항상 3등급밖에 안 나오는 학생, 국어, 영어는 잘 나와요. 과탐, 화투는 안 나오지만 생원은 나와. 그러면 합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하위과를 쓰면 됩니다. 실내건축? 쓰기 싫으면 대기과학이라든가 이 정도를 쓰게 되면 거의 1대1 내지는 1.5대1이 됩니다. 그러면 발로만 안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최저학력 기준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의치대 포함해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앞서 오 이사님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저는 거기다 좀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소위 그래서 일선 공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좀 보정을 해서 추정을 해놓은 건데 올해 수능 기준이 아닙니다. 올해 수능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올해 수능이 작년과 올해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정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고요. 대충 이 정도 등급이면 몇 명을 계산을 상정을 해서 대학에서 산출했을까 이겁니다. 즉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에서 보실 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대학에서 이 정도 최소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어떻게 되느냐? 2월부터라고 하죠. 그럼 이제 논술, 구술. 일단 논술은 시작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구술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심층 면접이라 하더라도 여름방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심층 면접, 나는 연대 특기자 갈 거니까 지금부터 심층 면접 준비해야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논술은 하거나 말거나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논술 전형을 해야 된다면 여름방학 때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수리 논술은 무엇이고 과학 논술은 무엇인가? 아직 고3이라면 내가 어떤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6월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시면서 써보고 첨삭 받아보고 다양하게. 그러면서 판가름을 하세요. 나는 어려운 문제 이거 예상외로 잘 풀리네. 나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온 쪽이 좋아. 빨리 풀 수는 있어. 쓰기. 수리 논술은 기본적인 수식을 가지고 몇 글자만 보태고 그래프만 붙여주면 논술의 답안이 되는구나. 과학 논술은 글을 많이 써야 되네. 그림도 붙여주자. 그래프 표 다양하게 붙여주자. 항상 이유가 있는 답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나서 6월 평가 모의고사, 그 다음 얼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으면 되니까 수시 목표를 설정해야죠. 내가 학생부가 좋은가? 혹은 비교과가 뛰어난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논술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돌입하면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한 10개 대학을 꼽지 마세요. 전형을 먼저 꼽으세요. 나는 논술 전형이 최우선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선이다. 등등등 전형을 먼저 꼽으시고 그 전형에 해당하는 대학 몇 개군을 모으세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같은 것만 준비하자 빼놓으시고 논술은 해야지.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 5개 군 정도가 있네. 이들 대학 묶어보자. 아까 유형별 보여드렸죠. 대학별.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거. 모든 대학을 망라한 것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묶으세요. 수리만 보는 쪽으로 갈까? 과학에 자신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갈까? 나는 정말로 영어 토론대회까지 나갔어. 그렇다면 울산대 의학과를 지원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유형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보세요. 대학별로 기출문제, 그에 대한 해설, 평가자료 그렇게 공개 안 하던 연대마저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혼자서 논술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연대와 고대를 빼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입학처를 두드리세요. 입학처 홈피에 입시 자료실을 클릭해 보세요. 기출문제 다 나왔습니다. 한양대 논술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치러진 문제 올 1년 다 못 풉니다. 장담컨대 해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끼리 묶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9월 말부터 10월 초 그리고 11월 수능 이후에 실제 대학별 파이널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재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150분 놓고 수학과학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자. 첨삭받자, 재검토하고 부족한 개념 확인하자. 이런 거. 고려대학교 100분이니까 수학과학 시간은 어떻게 안배해야 될까? 앞서 수학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문제 버릴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점 맞는 학생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70% 이상 일반 학과, 연고대 일반 학과 70% 내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하고 약간 남습니다. 의치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연대 문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8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이 80점이라는 것은 점수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논술 선생님들이 봐야만 아니까. 대신에 딱딱 떨어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져요. 경북대, 부산대 딱딱 떨어져요. 점수도 쉽게 산출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그들 대학은 딱딱 떨어지니까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확실한 답을 많이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80점대, 90점대 이상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쉬우면 쉬울수록 시간 대비 까다롭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달 후면, 두 달 후면, 6월 달 되면 다시 까먹으시고 다시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괄만 말씀드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강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 복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논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10이면 하나 정도 복습을 하고요. 나머지 9은 학원 강의실에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평가 한번 받아봤다.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원이든 간에 엄선된 문제를 가지고 수개월 동안 강의를 했다면 그 범주 카테고리 안에서 반드시 대학별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다면 분명 집어낼 수 있습니다. 유형이라도 주제도.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르고 온 학생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선생님 그때 해주신 그 문제가 나와서 잘 풀었어요가 돼요. 근데 서너 명은 야 얘가 그러는데 저 문제 나왔었다며?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이 정말 안 돼요. 어제 푼 문제 오늘 풀어도 모를지언데 올 한 해 동안 공부한 논술 노트를 11월 달에 꺼내놓고 다시 보는 학생 절대 없습니다. 파이널 특강 들으려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학원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만 들어요. 복습을 안 해요. 논술, 수능 공부 방해 안 됩니다. 수능 공부가 기반이 되어야만 논술이 되고요. 그 다음 수학이든 과학이 어려운 문제, 논술 공부하다 보면 같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자녀분들에게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공부가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복습.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논술 공부를 했다면 30분만이라도 복습을 해라. 그 다음 한 달 후에 훑어내라. 그 다음 처리되면 다시 훑어내라. 여기까지 강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습만이라도 하자.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은 최소한의 복습을 하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대학별로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이제 연세대를 위시한 모든 대학들 올해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분명히 3월은 아니에요. 4월, 5월, 6월, 7월. 어느 대학은 2번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들 대학의 모의고사 몇몇에게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응시를 해보셔요. 그러면 일부 대학은 고맙게도 평가까지 해줍니다.
첨사까지요. 그리고 그게 안 되시면 종로학원 문을 두드리세요. 종로학원이 앞서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의 역사는 2005학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유일합니다. 체계적입니다. 종로생들이 보고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소수의 지표, 주변에 있는 학원에 가보세요. 수강생이 대략 100명 되면 많은 학원입니다. 거기서 모의고사를 친다. 100명의 데이터 많죠. 그래, 그 100명이 최상위만 정말로 다 모여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겠네요. 표본이 안 나옵니다. 종로학원의 데이터 표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적표만요. 첨삭은 따로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으로 안 오셔도 가끔 홈페이지 들으셔가지고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 클릭을 해보세요.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거는 아마 무료로 공개까지 될 겁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대학별 모의고사 확인하시고요. 차선 종로 모의고사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시간이 넘었네요. 이렇게 오래까지 앉아 계셔주셔서 정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있으니까 종로학원 대표해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가 모두 마치셨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종로학원에서는 현재 정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개강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학생 제도라든가 아니면 최상위권을 위한 특별반 운영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달 말에 저희가 2016 대학 입시 대비 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남으셔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바깥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주최한 최상위권 대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